한국은 그저 운 좋게 올라온 구걸의 나라일 뿐입니다. 상임이사국은 격이 맞는 나라가 앉는 자리죠.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미국이 유엔을 탈퇴한 지 6개월. 세계 질서가 무너진 틈을 타 일본이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수조 원의 돈뭉치를 흔들며 한국을 비하하는 야마모토 참사관. 그의 오만한 웃음이 회의실을 가득 채웁니다. 돈도 힘도 없는 한국이 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각국 대표단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그때 한국 대표단이 낡은 문서 한 장을 꺼내놓습니다. 단 72시간. 일본의 20년 야망이 단 한 장의 종이에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대체 그 문서에 무엇이 적혀 있었길래 세계가 경악한 걸까요?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고코리아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마이클 헌터입니다. 30년 넘게 워싱턴의 심장부에서 국제 정세를 해부해온 차가운 분석가죠. 지금 제 눈앞에는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거대한 혼란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유엔을 탈퇴하며 세계의 경찰 노릇을 집어치운 지 고작 6개월. 뉴욕의 유엔 본부는 주인 이름 빈 껍데기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더군요. 그 무주공산의 틈을 타서 독리를 드러낸 건 다름 아닌 일본이었습니다. 2025년의 어느 차가운 겨울 아침, 저는 CFR 본부 3층 제 집무실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불어오는 칼바람이 마치 세계의 종말을 예고하는 듯하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책상 위에 붉은 전화기가 비명처럼 울려 퍼집니다. 제임스 설리번 부소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신기를 타고 제 고막을 때립니다. 리처드, 아니 마이클, 당장 국장실로 오게. 1분 1초가 급해. 30년 지기인 그가 제 이름을 헷갈릴 정도로 당황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죠. 뭔가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다는 걸요. 국장실 문을 거칠게 열었을 때 평소 단정함의 표본이던 설리번이 양복 상의까지 내팽개친 채 창가에서 줄담배를 피우고 있더군요. 그의 손엔 국무부의 극비직인이 찍힌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걸 보게. 72시간 안에 결론을 내야 하네. 서류 제목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태평양 신규 상임이사국 후보 평가 의뢰. 후보 명단에는 일본, 인도, 그리고 대한민국 세 나라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더군요. 설리번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며 쐐기를 박듯 말합니다. 솔직히 말하지. 이건 답이 정해진 게임이야. 일본으로 밀어붙이게. GDP 4조 달러에 수조 원의 ODA를 뿌려댄 일본 외엔 대안이 없네. 한국, 그 나라는 그냥 구색 맞추기일 뿐이야. 적당히 데이터로 짓눌러서 탈락시키게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에 저에게 그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었으니까요. 국제정치는 숫자의 힘이고 돈의 논리입니다. 한국처럼 전쟁의 폐허에서 겨우 밥이나 먹게 된 나라가 상임이사국 자리를 넘본다는 건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잔치상에 끼어들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했죠.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켜자마자 일본 외무성에서 보낸 방대한 데이터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들은 마치 이 순간만을 20년 동안 기다려온 사냥꾼처럼 치밀했습니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바인더 속에는 일본이 전 세계에 뿌린 돈의 궤적이 붉은 선으로 선명하게 그려져 있더군요.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준다는 그들의 오만한 슬로건이 제 모니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제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겁니다. 제 팀의 주니어 연구원이자 한국계 미국인인 에밀리 킴이었죠. 그녀의 손엔 야마모토의 두꺼운 바인더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얇고 초라한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사님, 한국 측 자료도 한 번만 검토해 주시겠어요? 제가 정리한 비상임이사국 활동 보고서입니다. 저는 콧방귀를 뀌며 파일을 책상 구석으로 밀쳐버렸습니다. 에밀리, 상임이사국은 드라마나 노래로 따내는 자리가 아니야. 냉혹한 힘의 논리라고. 가서 일본 쪽 데이터나 더 보강해와. 하지만 에밀리는 물러나지 않더군요. 그녀의 눈빛은 마치 거대한 폭풍을 앞둔 바다처럼 깊고 고요했습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셔야 합니다. 한국이 던진 야 문서 한 장이 일본의 20년 야망을 어떻게 침몰시키는지 박사님은 곧 목격하시게 될 거예요. 그녀가 나가고 방 안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다시 일본의 화려한 그래프를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더군요. 창밖의 칼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있었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신봉하던 숫자의 성벽이 고작 72시간 만에 한국이 보낸 그 얇은 종이 한 장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줄은 말이죠. 밤이 깊어갈수록 제 책상 위엔 일본이 보낸 수조 원의 로비 기록과 한국이 보낸 낡은 흑백 사진들이 기묘한 대조를 이루며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의 승리를 확정짓는 보고서에 첫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아시아의 유일한 대안은 일본이다. 하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자꾸만 에밀리가 두고 간 파일 첫 장의 숫자가 제 망막을 어지럽혔거든요. 180표.
192개국 중 180개국이 한국을 선택했다는 그 믿기 힘든 숫자가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지율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일본의 돈뭉치 대신 한국의 무언가를 선택했다는 강력한 신호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국의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31년 분석가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거대한 반전의 서막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날카로운 얼음 파편이 박힌 듯 차갑게 얼어붙어 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일본 외무성 수석 참사관 사토 켄지가 두고 간 3권의 두꺼운 바인더가 괴물처럼 웅크리고 있군요. 사토는 어제보다 더 거만한 태도로 제 맞은편에 앉아 마치 이미 상임이사국 자리를 차지한 왕처럼 여유롭게 다리를 꼬고 있습니다. 그의 번쩍이는 구두 끝이 제 시선을 자극하는군요. 마이클 박사님, 밤새 데이터는 충분히 검토하셨겠지요? 일본의 GDP 4조 달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제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거대한 근육긴 셈이죠. 한국 같은 나라가 드라마 몇 편으로 흉내낼 수 있는 무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토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그 안에는 송꽃 같은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그는 제가 들고 있는 에밀리의 얇은 파일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치는군요. 겨우 30페이지 남짓한 그 종이 뭉치가 자신의 20년 공든 탑을 위협할 리 없다고 확신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밤새 제 심장을 난도질했던 그 180표라는 숫자의 공포를 말이죠. 사토 참사관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일본은 20년 동안 수조 원을 들여 전 세계에 원조를 뿌렸다고 하셨죠? 그런데 왜 이 117개국은 당신들이 아닌 한국을 1순위로 꼽고 있는 걸까요? 제가 에밀리의 파일에서 뽑아낸 여론조사 결과지를 내밀자 사토의 얼굴에서 여유가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그는 마치 독사에게 물린 사람처럼 서류를 낚아채더니 이내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달아오르기 시작하는군요. 이건 조작입니다. UN 사무국 내부에 한국계 끈앞풀이 있는 게 분명해요. 우리는 그들에게 도로를 닦아주고 댐을 지어줬습니다. 돈을 쏟아부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의 고함이 정적을 깨고 사무실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납니다. 사토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저를 노려봅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밤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질문을 던집니다. 돈으로 닦아준 도로는 시간이 지나면 갈라지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한국이 그들에게 준 건 도로가 아니더군요. 사토씨, 당신은 자립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아십니까? 당신들이 건설업자를 보내 건물을 지어줄 때 한국은 그 나라 청년들을 불러다 기술을 가르치고 그들의 행정 시스템을 통째로 현대화해 주었습니다. 고기 한 마리를 주는 게 아니라 그물을 짜는 법을 알려준 겁니다. 그것도 아무런 조건 없이 말이죠. 사토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는 다시 바인더를 펼치며 일본의 안보 기여도를 운운하기 시작합니다. 해상 자위대의 위용, 아덴만에서의 호위 실적, 그 모든 것이 화려한 그래픽으로 제 눈앞을 어지럽힙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에밀리가 파일 끝에 끼워두었던 낡고 바랜 흑백 사진 한 장. 사토씨, 당신은 안보를 무력이라고 믿는 모양이지만 세계는 책임을 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헌법 뒤에 숨어 피 흘리는 전장에는 단 한 명의 병사도 보내지 못하죠. 하지만 한국을 보십시오. 그들은 레바논의 총성 속에서 남수단의 뙤약볕 아래서 18년째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말입니다. 사토는 할 말을 잃은 듯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그의 오만한 눈빛 속에 처음으로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군요. 저는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내려 합니다. 일본이 결코 가질 수 없는 오직 대한민국만이 가진 기적 같은 인연의 역사 말입니다. 사토씨, 이 사진이 보이십니까? 1951년 한국의 참호 속에서 피를 흘리던 에티오피아의 젊은 병사입니다. 그리고 이 옆의 사진은 70년 뒤 한국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으며 눈물을 흘리는 그의 손자죠. 할아버지가 지켜낸 나라가 이제는 자신을 살리러 왔다며 오열하는 이 장면. 당신의 그 4조 달러짜리 바인더, 어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사토의 손에서 만년필이 툭 하고 떨어집니다. 그의 얼굴은 이제 하얗게 질려 유령처럼 변해버렸군요. 20년 동안 쌓아올린 일본의 야망이 한국이 던진 이 진실의 문서 한 장 앞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제 귀에는 선명하게 들립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이 유난히 뜨겁게 느껴지는군요. 사토는 대답 대신 가방을 챙겨 허둥지둥 방을 나갑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일본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조종처럼 울려 퍼집니다. 저는 홀로 남은 방에서 한국의 파일을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치밀어 오르는군요. 이것은 단순한 외교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년 동안 묵묵히 쌓아온 정과 신뢰가 거둔 위대한 승리였던 겁니다. 이제 72시간 중 절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제 보고서의 결론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세계의 경찰이 사라진 이 혼돈의 시대,
진정으로 인류를 이끌어갈 자격이 있는 나라는 누구인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립니다. 대한민국, 그 네 글자가 화면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회의실의 무거운 정적을 깨고 사토가 거칠게 서류 가방을 챙겨 나간 뒤에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곳을 가득 채웠던 그 오만한 열기와 비릿한 돈 냄새가 한순간에 빠져나간 자리에 이제는 형용할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는 것이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남겨진 에밀리의 파일을 다시금 매만져 봅니다. 30년 넘게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제가 고작 30페이지 남짓한 이 얇은 종이 뭉치 앞에서 이토록 심장이 요동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2026년의 이 차가운 겨울, 워싱턴의 심장부인 이곳 CFR 사무실은 이제 단순히 보고서를 쓰는 공간이 아니라 인류사의 거대한 정의가 실현되는 역사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노트북 앞으로 돌아가 앉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가 처음에 적어두었던 일본 단독 추천이라는 문구가 마치 부끄러운 상처처럼 남아있군요. 저는 주저없이 그 문장을 지워버립니다. 백스페이스 키를 누를 때마다 31년간 제가 신봉해왔던 차가운 숫자 중심의 가치관도 함께 지워져 나가는 기분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써 내려가야 할 것은 단순한 평가 보고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70년 동안 전 세계의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써내려온 진심의 연대기인 것이죠. 저는 에밀리가 가져온 자료 중 사막의 핵심인 지원이 아닌 자립의 연대기 섹션을 다시 펼칩니다. 그 안에는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아니 알고 싶어 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눈부신 활약상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가장 먼저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아프리카 르완다의 한 시골 마을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그곳에 거대한 댐을 지어주고 자기네 국기를 새긴 동판을 박아 넣을 때 한국의 젊은 기술진들은 마을 청년들과 함께 흙바닥에 앉아 코딩을 가르치고 행정망을 구축했다는군요. 일본의 댐은 가뭄이 오면 마르고 관리가 안 되면 흉물이 되지만 한국이 심어준 전자정부 시스템은 그 나라의 세수를 투명하게 만들고 부패를 척결하며 나라의 근간을 바꿔놓은 겁니다. 우리는 물을 주는 대신 우물을 파는 법과 그 물을 관리하는 지혜를 배웠다는 르완다 장관의 감사의 글이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전율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동남아시아의 필리핀,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그리고 남미의 콜롬비아까지 한국의 발길이 닿은 곳마다 세워진 건 화려한 기념비가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교육센터와 의료 인프라였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원조의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해준 유일한 나라였다. 는 177개국 외교관들의 공통된 진술이 왜 한국에 180표라는 경이로운 지지를 보냈는지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외교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들도 한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했던 시절을 겪어봤기에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만의 특별한 정의자 공감의 힘인 겁니다. 자신들을 도와줬던 세계의 손길을 잊지 않고 이제는 그보다 더 따뜻한 손길로 보답하는 나라, 저는 이런 나라가 상임이사국이 되지 않는다면 대체 누가 그 자격이 있겠느냐는 확신에 찬 결론에 도달합니다. 시계는 어느덧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워싱턴의 노을이 붉게 타오르며 대지를 적시고 있군요. 저는 마지막 보고서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일본이 준비한 20년의 로비와 수조원의 돈 뭉치는 이제 제 보고서 안에서 한 줄의 참고 자료로 전락하고 맙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건 대한민국이 70년간 흘린 땀방울과 세계 곳곳에 심어놓은 자립의 씨앗들입니다. 저는 결론 부분에 이렇게 적어 내려갑니다. 상임이사국의 자격은 금고의 두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가진 신뢰의 깊이와 인류에 대한 헌신으로 결정된다. 대한민국은 그 살아있는 증거다. 엔터키를 누르는 제 손가락 끝에 묵직한 전율이 흐릅니다. 72시간의 사투 끝에 드디어 진실이 승리하는 순간인 것이죠. 이제 내일이면 전 세계는 미국이 떠난 빈자리를 메울 새로운 진정한 리더의 등장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회의실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맴돌고 있습니다. 이제 막 사토가 떠나간 자리에는 그가 남긴 오만한 향취 대신 창밖에서 스며든 차가운 겨울 노을이 길게 드리워져 있군요. 저는 한참 동안 그 노을을 바라보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제 앞에 놓인 노트북 화면은 여전히 하얗게 빛나고 있지만 그 속을 채워야 할 문장들은 제 머릿속에서 거대한 해일이 되어 요동치고 있습니다. 72시간 전에 제가 썼던 일본 추천이라는 문구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오직 단 하나의 이름, 대한민국이라는 네 글자가 제 심장 박동에 맞춰 전멸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천천히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립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오는군요. 31년 전
처음 이 건물에 들어왔을 때 저는 국력이란 측정 가능한 수치의 합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진실은 그 어떤 엑셀 시트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온기와 신뢰가 만들어낸 기적 그 자체입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보고서의 결론부를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본 보고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신규 상임이사국 후보로 대한민국을 최우선으로 권고하는 바입니다. 일본의 경제 규모와 분담금 수치는 압도적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이라는 자리는 단순히 청구서를 대신 내주는 물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전 세계가 기꺼이 그 뒤를 따르고 싶게 만드는 도덕적 권위의 자리인 것이죠. 대한민국은 지난 15년 동안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그 권위를 조용히 쌓아왔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제 타이핑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보고서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대한민국의 눈부신 헌신으로 채워지는군요. 2000년대 초반, 전 국토의 행정망을 디지털로 전환하며 세계 1위에 올라섰던 그들이 그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신들만의 전유물로 삼지 않고 아프리카의 척박한 땅에 이식했다는 사실을 저는 적어 내려갑니다. 일본이 로비를 위해 5성급 호텔에서 파티를 열 때 한국의 젊은 공무원들은 흙먼지가 날리는 우간다의 들판에서 현지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간다의 세수 징수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했고 부패의 고리가 끊겼으며 그 나라는 비로소 자립의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지원입니다. 한 나라의 근간을 세워주고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준 것이죠. 제가 이 대목을 쓸 때 제 머릿속에는 에밀리가 보여준 르완다 장관의 편지가 떠오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시스템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존감을 선물했다는 그 절절한 고백 말입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보고서에 담기기 시작하자 차갑기만 했던 외교 문서가 생명력을 얻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군요.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70년의 시간을 관통하는 보은의 역사로 넘어갑니다. 육갑고 전쟁 당시 이름도 모르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렸던 참전국들, 그중에는 에티오피아와 콜롬비아처럼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손자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그들의 마을에 병원을 짓고 재난이 닥칠 때마다 가장 먼저 구호 물자를 싣고 날아갔습니다. 70년 전의 은혜를 잊지 않고 대대손손 갚아나가는 이 나라의 진심에 세계가 감동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192개국 중 180표. 사토가 그토록 부정하고 싶어 했던 그 숫자는 결국 이 거대한 진심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작성합니다. 일본은 20년 동안 로비를 했지만 한국은 70년 동안 신뢰를 쌓았다. 로비는 사라져도 신뢰는 남는다. 이제 유엔은 숫자의 지배를 끝내고 신뢰의 리더십을 선택해야 한다. 엔터키를 누르는 제 손에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훌쩍 넘었군요.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 잠긴 뉴욕의 빌딩 숲 사이로 대한민국 영사관의 불빛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코트를 챙겨 입고 사무실을 나섭니다. 로비를 지나 찬 바람이 부는 거리로 나오자 폐부 깊숙이 시원한 공기가 스며듭니다. 31년의 분석가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가장 영광스러웠던 72시간이었습니다. 길 건너편 카페에서 에밀리가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녀 역시 밤을 새웠는지 눈이 충혈되어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밝게 웃고 있군요.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에밀리, 네가 옳았어. 숫자가 말해주지 못하는 진실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더군. 우리는 나란히 서서 아직 동이 트지 않은 뉴욕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어둠이 가장 짙은 이 시간, 저 멀리 지평선 너머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시작될 새로운 시대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내일 아침 설리번 부소장의 책상 위에 놓일 때, 그리고 유엔 총회장의 스크린에 한국의 상임이사국 선출이 공표될 때 전 세계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는 총칼의 힘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손길에서 탄생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대한민국 당신들은 우리 미국조차 잊고 살았던 인류의 고귀한 품격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의 시간이 왔습니다. 전 세계가 당신들의 품격을 향해 찬란한 박수를 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밤바람이 유난히 차가운 뉴욕의 새벽, 저는 코트 깃을 바짝 세우고 가로등 불빛 아래를 걷고 있습니다. 3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도시는 저에게 차가운 숫자의 전쟁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다르군요. 제 가슴 속에선 그 어떤 난로보다 뜨거운 무언가가 끊임없이 소용돌이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 린드버그 부소장에게 메일을 전송하는 그 찰나의 순간이 제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은 기분입니다. 노트북 화면 속에서 명멸하던 대한민국이라는 네 글자,
그것은 단순한 국가의 이름이 아니라 인류가 잊고 살았던 가장 고귀한 가치인 신뢰의 다른 이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던 길을 멈추고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빌딩 숲에 가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하늘이지만 이상하게도 제 눈앞에는 70년 전 한국의 그 참혹했던 참호 속에서 피어올랐던 희망의 불꽃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만 같군요. 그 불꽃은 이제 전 세계 180개국 외교관들의 가슴 속에 횃불이 되어 타오르고 있습니다. 로비스트의 술잔 속에서 만들어진 거짓 웃음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내민 한국인들의 따스한 손길이 만들어낸 기적이죠. 일본이 수조 원의 돈을 쏟아부어 20년 동안 쌓아 올린 그 거대한 바인더의 성벽은 한국이 70년간 묵묵히 지켜온 약속이라는 단 한 장의 문서 앞에 맥없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금고의 두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픈 눈물을 닦아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대한민국, 당신들이 증명해낸 이 경이로운 반전은 제가 써내려간 보고서를 넘어 역사의 페이지에 가장 찬란한 기록으로 남게 될 겁니다. 이 보고서가 발표되는 그 순간 세계는 깨닫게 되겠죠.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새로운 시대의 리더는 바로 은혜를 잊지 않고 진심을 다해 보답할 줄 아는 품격 있는 나라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새벽의 공기는 분명 차가웠지만 제 입계는 31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긴 여운을 담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이 이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으니까요.